원소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제 2학년 1학기 처음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학이 1학년보다는 2학년이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그닥 그렇게 쉬운 과목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처음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책은 O2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교재고요. 지금 강의고, 그래서 O2 교재를 보면서 하는데, 제가 여기에 O2 교재를 편집해서 이렇게 새로 만든 프린트를 다 배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거기에서 O2 교재를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써보고 익히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 듣고, 쓰고, 익히고, 그 다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여기에서 필기하는 거나 줄 긋는 거는 학생들이 보면서 같이 따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에 문제 나오는 거는 O2 본인이 가지고 있는 O2 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 문제를 풀고 매겨 주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거는 하나하나 하면서 풀어갈게요. 자,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할게요. 자, 원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물질이 있으면, 자,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물질마다 모두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 속에 얘들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란 얘기는 작은 단위를 뜻하겠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인데, 가장 먼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자, 물질은 다 이걸로 되어 있어,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냐면 탈레스라는 사람이야. 자, 써주세요. 탈레스란 사람인데, 만물의 근원은 뭐로 되어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탈레스는 동아 출판사 교과서에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책이 동아 출판사가 아니면 안 배울 수도 있어요. 됐죠? 근데 이 탈레스란 사람은 모든 물질은 기본 성분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샤르락 변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 됐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순서대로 이렇게 말한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죠? 레스라는 학자가 나왔는데, 모든 물질은 자, 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물과 그 다음에 불과 흙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기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사원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는 몇 원소설이라고 얘기하냐면 1원소설이라고 얘기도 해. 오늘날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오늘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이들이 조합을 하겠죠. 자, 합친다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조합을 해서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하거나 건조하게 하거나 아니면 습하게 하거나 하면 변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가열을 해주거나 아니면 차갑게 해주거나 이렇게 건조하게 해주거나 습하게 해주면 변할 수 있다 해서 얘가 주장한 게 뭐냐면 원소 변환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원소 변환설은 나중에 중세에 들어봤을 거야. 여기 교과서에는 없지만 중세의 연금술사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거는 가볍게 들어놓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보일인데, 보일은 처음으로 무슨 개념을 얘기하냐면
원소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원소 처음으로. 그래서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우리 이제 뭐라고 하자? 원소라고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되지 않는다? 분해가 되지 않는다. 분해가 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자, 요거를 원소라 얘기하고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를 하고 어떤 원소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때 보일이 얘기한 원소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보일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나와. 자, 이 글자도 다 조금 잘 봐놓으세요. 자, 라부아지에 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말로 한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누가 자 그때 그 전까지 물이 여기에도 물이 나오고 여기도 물이 나오는데 물이 기본 성분이다. 물이 원소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물이 수소와 뭘로 분해돼 버렸냐면 산소로 분해를 시켜버렸습니다. 분해. 자, 분해를 시키면서 물이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증명하였습니다. 자, 원소의 정의는 분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자, 얘가 물을 수소와 산소, 요거 중요합니다.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자, 이렇게 분해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사람. 누구냐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탈레스라는 사람도 물론 옳지 않은 게 맞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얘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라부아지에 물분해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주철관이라는, 자, 여기에 주철관이 있죠, 그죠? 자, 주철관인데 원래 그냥 철로 된 관이야. 근데 철로 된 관에 탄소라는 아이, 우리 오늘 배울 탄소라는 아이도 원소입니다. 알겠죠? 탄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철로 된 관이 있는데 이걸 주철관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탄소 플러스 철인데 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열하면서 자, 이제 주철관 안으로 뭐를 통과시키냐면 물을 통과시킵니다. 물. 알겠죠? 물. 그래서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주철관 안이 뭐가 어떻게 됐냐면 녹이 쓸었어. 녹슬고 자, 그리고 주철관의 질량을 보니까 질량을 다시 재봤습니다. 질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밝혀내는데, 자, 누가 분해됐냐면, 물이 분해가 돼. 자, 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첫 번째 기체가 산소인데, 이 산소가 이 주철관 내부에 달라붙은 거야.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주철관에 누구랑 결합했다? 철과 결합을 했습니다. 결합을 해서, 자, 산소가 붙으니까 철만 있을 때보다는 산소가 달라붙었을 때 당연히 뭐가 증가한다? 질량이 증가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차가운 물, 우리 차가운 물을 냉각수라고 얘기해. 자, 냉각수를 통과한 다음에 어떤 기체가 나왔는데 그 기체가 누구더라? 수소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산소와 누구로 분해되어 버렸다? 수소로 분해되어 버렸다. 그러면 얘는 분해가 됐으니까 자, 우리가 물은 수소와 산소로 뭐가 되었다? 분해가 되었어. 자, 그래서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분해되면 이제 원소 아닙니다. 위에는 글자 빠진 게 있네요. 수소가 모아진다. 냉각수를 통과한 직기병에는 누가 모아진다? 수소가 모아진다. 그래서 이 실험한 사람 누구라고 하면 라부아제고, 라부아제가 뭘 했어 하면 물을 주철관에 통과시켜서 산소와 수소로 분해를 시켜버려서 물이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똘똘한 어린이가 아니죠. 청소년이 되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게요. 그러면 이제 원소에 대해서 보일과 라부아제를 거쳐서 원소의 개념이 오늘날까지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원소의 정의를 할게요.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뭐 되면 안 된다? 분해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어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성분 우리는 원소라고 해. 얘는 뭘로 돼 있어? 얘는 뭘로 돼 있어? 뭘로 돼 있어?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100가지로 배웠거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118가지고, 자, 예를 들어 원소가 수소, 산소. 자, 이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거야. 자,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118가지가 있는데 90여 가지는 자연계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자연에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발견된 것이고, 그 밖에 원소는 우리도 원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야. 그래서 원소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알겠죠? 자,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질은 줄 꺼주세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대부분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알루미늄 포일은 뭘로 되어 있을까 했을 때 원소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겠죠. 우리 나중에 원소 기호 외울 건데 지금 하면서 갈게요. AL이라는 원소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수소, 산소. 얘들아, 수소, 산소 분해한 사람 누구라고? 라부아제. 르나제 말고 나무아제. 알겠죠? 자, 수소는 원소 기호로 H로 쓰고요. 산소는 O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자, 뭘로 돼 있냐면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나트륨은 Na. 자, 염소는 Cl. Ci 아니야. Cl. 뒤에는 소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쌤 이거 외워야 돼요 하는데 지금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들어만 놓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플러스 강의의 책에 있을 텐데 다이아몬드는 그럼 뭘로 돼 있을까요? 했을 때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는 우리 C라고 씁니다. C. 자, 연필심도 똑같아.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연필심이 되기도 한답니다. 됐죠? 자, 나무젓가락 뭘로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원소들이야.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CHO, 초로 이루어져 있어. 초. 자, 플라스틱 병은 탄소, 수소, 염소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 산소도 있을 거야. 탄소, 수소. 근데 얘는 좀 적고 염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 진짜 많아. 탄소, 수소, 산소, 염소도 있고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철도 있고 우리 몸은 정말 많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기는 질소는 N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산소도 있어. 산소 O. 그 다음에 아르곤도 있어. 아르곤 A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헬륨도 있어. 헬륨. 자, 여기 얘가 안 없어지네. 자, 헬륨 HE라고 써.
자,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썼던 원소 수소, 산소, 염소, 또 뭐 있을까요? 나트륨, 마그네슘. 혹시 여기에 쓴 거 원소 기호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오투책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 자, 이런 것들이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이다. 이루고 있는 원소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다음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원소 이용인데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원소. 이 원소는 뭐냐면 수소라는 원소예요.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대기 성분의 약 21% 정도를 차지하고, 자, 물질을 뭐 하고 있지? 자, 물질의 연소. 알겠죠? 물질의 연소와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이 아이는 뭐냐면 산소라는 아이야. 산소라는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뭘로 만들었을까? 이거 철로 만들었겠죠. 지구의 중심 핵에 가장 많이 존재하며 단단함으로 기계나 건축 재료에 이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얘 뭘까요? 알죠? 맞죠? 골드. 자, 골드는 금이죠, 금. 자,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 광택이 유지되므로 장신구, 뭐 기중품 이런 데 재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헬륨이라는 아이야. 그래서 헬륨이고 공기보다 가볍고 안전하여 비행선이나 풍선의 충전 기체로 사용이 된다. 하면 과자 봉다리 이걸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는데 가면 과자 슈퍼마켓 과자 다 날라갈 거예요. 알겠죠? 자, 과자 봉지에는 질소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 옆에 보면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선에 이용된다. 얘는 누구냐면 잘못 썼다. 구리. 알겠죠? 구리. 자, 전선에 이용된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밑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밖에 원소의 이용인데 규소는 어디에 이용하냐면 반도체 만들 때 이용해. 자, 그리고 질소는 어디에 이용하냐면 과자 봉지 충전재. 그리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포일. 포일이 맞죠? 포일. 자, 포일 있고 그 다음 일회용 용기. 그리고 뭐 깡통. 자, 이런 거 만들 때 알루미늄 사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숯의 성분도 되고요. 숯.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성분도 됩니다. 없는 데가 없을 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알겠죠? 그리고 연필심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뭐 전기분해 할 때 나중에 전기분해 나올 건데 전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극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는 표백제에 주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염소는 어디에 쓰냐면 수돗물 소독할 때 사용해. 됐죠? 자, 그리고 수은은 체온계에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알잖아. 혹시 최근에 수은 체온계로 체온 재본 사람? 안 재봤죠? 요즘엔 거의 다 적외선 체온계를 많이 사용한다. 그치? 맞죠? 자, 이제 네온. 자, 네온은 얘가 빛이 나거든? 전기를 흘려주면 빛이 나서 광고용 간판에 사용한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은 책 11쪽을 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잠시 정지시켜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풀이하면서 본인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다 풀었죠? 자, 이제 매기셔야 됩니다. 책에다가 푼 다음에 책 11쪽에 있습니다. 안 푼 사람 정지시켜놓고 다시 푼 다음에 매겨주세요. 1번 탈레스. 자, 모든 만물의 근원 물질은 물이다. 자, 기억이죠? 자, 보일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보일은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물, 불, 흙, 공기고 이들이 조합해서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부아제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준 사람이에요. 실험으로. 자, 2번 할게요. 자, 2번에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수소와 산소이다. 맞습니다. 물 나중에 쓰면 H2O거든. 요게 수소 글자고 요게 산소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물이 분해되면 기체가 발생하므로 물은 원소이다.
원소가 아닙니다. 물이 분해됐기 때문에 아니다. 자, 라부아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부아제 물 분해 실험으로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물이 분해됐다. 변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도 원소가 아니고 물도 뭔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다. 누가 모였다?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의 구성 원소는 물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답은 원소입니다. 원소만을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자, 우리 원소를 조금씩 지금 다루고 있었는데 설탕은 원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도 원소 아니야. 소금은 NaCl이라고 표현해. 선생님, 설탕은 어떻게 써요? 자, 써줄게요. C, 12, H, 22, O, 10. 어렵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설탕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원소는 원소만으로 되어 있는 건 5번. 됐죠? 자, 그리고 5번에 자, 금, 수소, 구리, 산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얘들은 원소죠. 맞죠? 자, 전선에 이용되는 것은 구리. 그 다음에 연소와 호흡에 이용하는 건 산소.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되는 건 수소입니다. 그리고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 광택이 유지되고 장신구의 재료는 금이겠죠. 나머지 원소들도 몇 개 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책 1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원소. 본인이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재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원소.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에 뭐가 있냐면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어. 자, 불꽃 반응이 뭘까요? 했을 때 불꽃 반응은 자, 여기에서 금속 원소. 어떤 금속 원소.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불꽃 반응 색깔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불꽃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 속에 넣는데 어떤 불꽃이냐면 겉불꽃에 넣습니다. 겉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현상. 자, 이거를 불꽃 반응이라 하는데, 자, 불꽃 반응 실험이야. 실험인데 실험 방법이 쉽고 아주 간단해. 재밌어.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매우 적어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지 않아도 돼. 그래서 물질의 양이 적어도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 금속이야. 금속 원소를 쌤 비금속 안 돼요? 하면 비금속 안 돼. 그래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자, 그래서 줄 한번 끊고 갈게요. 같은 금속 원소가 있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게 금속 원소야. 근데 나트륨 똑같은 금속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요 아이가 지금 나트륨이거든. 나트륨인데 나트륨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야. 자, 노란색으로 같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염화구리. 그 다음 질산구리. 구리는 금속입니다. 같은 금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자 여기에서 얘가 구리거든. 자 구리인데 무슨 색으로 같냐면 청록색으로 같대. 뭔가 불길한 기분이 엄숙하죠? 자 밑에 보면 불꽃 반응색인데 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하는데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원소. 위에 원소 쓸게요. 첫 번째 원소가 어떤 원소냐 하면 리튬이라는 원소예요. 색깔 무슨 색인 것 같나요? 색깔 빨간색이죠. 맞죠? 빨간색.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트론튬이라는 원소입니다.
스트론튬. 원소인데 똑같이 빨간색이야. 자, 그 다음 나트륨은 무슨 색이냐면 아까 했죠? 노란색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칼륨이라는 친구인데 이 칼륨이라는 아이는 무슨 색이냐면 보라색이야. 보라색. 됐죠? 자, 그리고 구리는 청록색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많이 틀리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틀린데 얘는 칼륨이고 얘는 칼슘이라는 친구인데 칼슘은 무슨 색이냐 하면 주황색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바륨. 바륨이란 아이는 황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황록색. 알겠죠? 그래서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그리고 바륨이란 금속을 가지고 있으면 황록색이다. 자, 지금 본인들이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간편하게 테스트 같은 걸 칠 건데 그때 이거를 못 외우면은 오답으로 갈 수 있으니까 책을 딱 떴고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칼륨, 구리, 칼슘, 바륨 써놓고 색깔 딱딱딱딱 익혀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 두 개는 빨간색, 나트륨은 니은 노란색이 남았지. 칼륨 보라색, 구리 청록색, 그리고 칼슘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원소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을 불꽃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스펙트럼이야. 자,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라고 해서 분광기인데 빛을 분리하는 기구를 분광기라고 얘기해. 그래서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 하는데 스펙트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 자, 또 다른 하나는 선 스펙트럼.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 같은 것들을 분광기로 관찰하게 되면 옆에 여자친구가 지금 분광기로 빛을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분광기 내부에 이렇게 이 색깔이 보이게 되는데 연속적인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 자, 근데 선 스펙트럼은 얘처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불꽃 반응을 하잖아요. 자,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특정, 여기 요런 데 보이죠? 요런 데. 자,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밝은 선의 띠. 우리는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선 스펙트럼이라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래서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선의 띠, 밝은 선의 띠.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선 스펙트럼의 특징인데 선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분하는데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자, 그 다음에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선의 개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얘의 장점이에요. 이게 장점인데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를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어. 우리 아까 전에 했을 때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가 뭐가 있었나요? 어떤 게 있었죠? 네. 어우, 똑똑해. 자, 리튬과 스트론튬이죠. 둘 다 무슨 색깔이었다? 둘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불꽃 반응으로는 얘가 리튬이야, 얘가 스트론튬이야 구분하기 힘든데 실제로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게 되면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튬은 지금 4줄로 보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트론튬은 7줄로 보이는데 위치도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리튬과 스트론튬 있지. 둘 다 불꽃 반응색은 빨간색이라 했습니다. 처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하지만 선 스펙트럼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원소를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우리는 원소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선 스펙트럼 분석의 모습을 보면, 자, 물질 X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야. 그러면 물질 X에서 선을 내려. 자, 지금 내가 흰색으로 한번 선을 꺼볼게요. 자, 물질 X에 있는 선을 이렇게 꺼보면, 자, 이런 식으로 선을 쭉쭉쭉쭉 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쭉 이렇게 꺼. 자, 여기에도 이렇게 껐습니다. 자, 근데 이 선하고 A랑 C는 지금 거의 선과 내려오면은 A랑 만나고 C랑 만나고 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B의 선은 이런 데 있지? B의 선들 보이죠? 자, 이런 선은 물질 X에는 안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원소 B에 보이는 이런 특정 선들이 어디에는 없다? 물질 X에는 없어. 근데 원소 A에 있는 모든 선들이 물질 X에 포함되어 있고 원소 C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물질 X에 포함되어 있어서 물질 X는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A와 C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B는 이런 것들이 여기 선에는 안 보이잖아. 물질 X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B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자, 플러스 강의를 볼게요. 금속 원소라고 돼 있는데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의 종류에 어떤 게 있냐면 철이나 구리, 금,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금속은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있고 전기가 잘 통해. 됐죠? 자, 그리고 또 뭐를 잘 전달하냐면 열을 잘 전달한다. 열을 잘 전달한다. 그리고 힘을 가하면 쉽게 늘어나거나 펴지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얘기해요. 연성. 자, 펴지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은을 제외하고 모든 금속은 실온은 우리 한 25도씨 기준으로 얘기해. 25도에서 뭘로 존재한다? 고체로 존재한다. 됐죠?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끝났고 13쪽에 교과서 13쪽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잠시 정지시켜 놓고. 자, 다 풀었죠? 자, 모든 원소는 이제 풀이합니다. 모든 원소는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모든 원소가 안 된다 했어. 금속이나 특정 금속 원소만 돼. 알겠죠? 자, 적은 양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물질 속에 금속이 같으면 불꽃색도 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내려갈게요. 리튬 무슨 색이라 했죠?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빨간색. 스트론튬 똑같습니다. 바륨은 황록색이야. 자, 보라색이 나타나는 원소는 칼륨이야. 그리고 주황색은 칼슘. 이거 친구들 많이 틀린다 했죠? 자, 그리고 노란색이 나타나는 원소는 나트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으로 내려갈게요. 불꽃 반응시켰을 때 염화 구리와 같은 불꽃이 나타나는 것은 하면 구리 가지고 있는 거 찾으세요. 몇 번이죠? 4번입니다. 2번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9번에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의 경우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은 뭐가 나타난다?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원소를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자,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이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원소의 종류 따라 붉기, 개수 다르게 나타난다. 염화 리튬과 스트론튬은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된 물질에는 선 스펙트럼에는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 맞는 말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는데 뭐를 구별한다? 원소를 구별하는데 근데 다 구별할 수는 있지 않고 특정 원소를 구별할 때 특히 특정 금속 원소를 구별할 때 뭐를 한다? 뭘로 한다고? 불꽃 반응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 불꽃 반응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것 뭘로 구별한다?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한다. 요게 오늘의 메인 핵심 내용이야. 자,
우리 교과서 1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라부아제라는 사람을 뭐를 사용했냐면 주철관을 사용했죠. 주철관을 사용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물이 조금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이렇게 전기분해 장치가 있어. 자, 전기분해 장치가 있는데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물에는 전기분해가 안 돼.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여서 이제 녹인 물을 실리콘 마개를 씌운 빨대 2개 가득 채우고, 자,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서 변화를 관찰하는데 플러스에도 불씨가 남은 향불을 데워보고 마이너스 극에는 성냥불을 한번 데워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볼 건데요. 자, 전기분해 장치의 변화 보면 여기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래는 물로 꽉 채워져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기체가 생깁니다. 기체. 자,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기체가 생긴다. 기체 발생량을 보면 마이너스 극이 이만큼 생겼고 플러스 극이 이만큼 생겼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극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발생한 기체의 종류를 보면 플러스 극에는 불씨만 남았던 향불이 다시 타오르는데 뭐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산소 기체가 발생했어. 자, 이런 성질을 뭐라 부르냐면 조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이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 조연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는 불씨가 퍽 소리를 내면서 타.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우리 요거 조금 외울게요. 산불, 플러스 극에는 산불입니다. 알겠죠? 산불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극에서는 마수. 자,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가 생기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생기는 양의 비를 보면 산소가 1이라면 수소는 2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가 2배로 발생을 해. 2배로. 됐죠? 자, 물은 뭐와 뭘로 분해되었다?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플러스 극에서 산불 했으니까 틀렸겠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마수 틀렸죠. 그 다음에 누가 더 많다? 수소가 더 많다. 그래서 얘 틀렸습니다.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수산화 나트륨을 녹여 전류가 잘 흐르게 한다. 맞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A는 무슨 극이죠? 마이너스 극이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그 다음 B는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은 산소가 생겼습니다. 실험 결과에 근거해서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닭을 서술하시오. 여기에 정리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정리의 내용을 써주시면 물이 원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불꽃 반응 실험을 할 건데, 자, 불꽃 반응 실험은 잠시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제 잘 봤죠? 그래서 실험 과정은 앞에서 다 봤을 거니까 정리에 기억이 나나요?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자, 그리고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밝혀진 것들이 지금 다 불꽃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꽃 반응의 실험은 실험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적은 양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나트륨을 가지고 있어요. 염화구리와 질산구리 색깔은 서로 같습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자, 그리고 물질 속의 모든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염화칼륨을 이용해서 불꽃 반응 실험을 할 때 관찰할 수 있는 불꽃 반응 색은 무슨 색이죠? 보라색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같은 불꽃색이 나타나는 물질을 고르시고 어떤 불꽃 반응색이 자 같은 건 같은 금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들 두 개가 같죠. 그리고 어떤 색이 나타난다? 노란색.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복습해서 테스트 꼭 통과하길 바랍니다. 안녕.